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노바블라스트 6과 슈퍼블라스트 3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노바블라스트 6 관련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도 빨리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것보다 먼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이번 주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몇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신발 이야기보다 더 달리기의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바블라스트 6과 슈퍼블라스트 3 비교 영상은 다음 주에 꼭 올리겠습니다. 바쁜데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하나의 달리기 철학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330 하고 나서 생긴 건데요. 뭐냐면 좋아하는 만큼 달리기를 하자. 이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달리기 하는 날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건 이미 달리기를 즐기는 수준을 넘어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은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경쟁에서. 그런데 저희는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누구랑 경쟁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갖고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달리기인데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고 부상당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취미가 될까요? 저는 정말 노인이 될 때까지 달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달릴 수 있으면 달릴 거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오래 달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무리하다가 결국 러닝을 떠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특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작년부터 달리기를 시작한 미국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것도 좀 재밌는데 제가 장거리 32km 이상 달릴 때는 꼭 가는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장거리 훈련 하던 날이었는데 그 친구 차가 제 옆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해 보니까 제가 공원을 계속 뛰는 모습을 보다가 제 차를 보고 달리기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 후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달리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제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씩 이야기해주고 제가 코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배운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래도 약 5년간 달리기 하면서 웬만한 부상이라는 부상도 다 당해봤고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지 오랫동안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라는 철학도 생겼기 때문에 어쨌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달리기를 그때는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과체중이었어요. 좀 과체중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꾸준히 달리더라고요. 속도는 느렸지만 꾸준히 빠지지 않고 매주 달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그 친구 보면서 많은 동기부여 받았어요. 어떤 때는 달리기를 해야 되는 날인데 그냥 달리기가 내일 해야 되겠다라고 게을러질 때쯤 그 친구가 달리는 걸 보면은 나가서 달리고 나서 오늘 달리기 정말 잘했다 라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조금씩 올해 초부터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원래 정말 달리기 안 하다가 꾸준히 하는 그 초보 때가 실력이 팍팍팍팍팍 느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뛰다 보니까 실력이 꾸준히 늘었고 그 대회까지 이제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기록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네가 지금 목표로 하는 그런 기록들은 달리기 즐기다 보면은 알아서 모든 러너들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니까 지금 좀 속도 좀 줄여라, 속도 좀 이렇게 저는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왜 했냐면은 그때부터 그 친구 좀 발 상태가 좀 무릎 상태가 안 좋아갖고 저한테 신발을 바꿔야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기했죠. 이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달리기 너 아프면은 쉬어야 된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맥스 쿠셔너가 무릎에는 더 좋다라고는 얘기를 했죠. 딱딱한 신발보다. 근데 이 친구의 문제점은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무리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또 슈퍼플러스 3은 사더라고요. 솔직히 슈퍼플러스 3이 이 무릎을 치료해 주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상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무릎 부상을 당했고, 그러다가 이제 쉬다가 다시 뛰고 또 다치고 쉬고,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은 결국에는 달리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보니까 스트라바 계정까지 삭제를 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그 친구가 반드시 언젠가는 서브4를 도전하는데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전 믿고 있었고, 제가 페이스메이커까지 해주면서 막 젤도 옆에서 공급해주고 물도 공급해주고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이 친구가 서브4를 하든지 그때 성공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그 친구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후회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조금 더 좀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조금 더 말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달리기 관련된 책들을 꽤 많이 읽었거든요, 매년.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만 뽑으라면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 관련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달리기의 본질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쌓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은 모두가 프로 선수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 설정해놓고 거길로 계속 목표까지 가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하는 거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꾸준히 쌓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달리기를 통해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처럼. 그리고 목표를 이루었거나 비록 목표에는 조금 더 못 미쳤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 달리기의 본질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쌓아가는 과정이다. 끝없이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루키 얘기하는 게, 자신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지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도 똑같거든요. 돈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마라톤도 그렇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프로가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고. 제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속도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좀 이런 성향이 있어요. 남들과 좀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강하게 보여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달리기의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조급한 마음,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마음, 그거를 버리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라는 겁니다. 길게. 살아보니까 모든 면에서 빨리빨리 해야 돼. 이 조급한 마인드가 결과를 그르치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달리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기록이 계속 좋아지죠. 그러니까 달리기도 정말 많이 늘었다, 정말 많이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리고 하루는 대회장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원래 저는 항상 대회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는 그냥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주변에 기대치가 생기니까 이거 오늘 기록 못 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빨리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저한테 어떤 여성 러너가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대회라는 것은 항상 빠를 수는 없다. 근데 대회는 너가 나가서 너의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걸로써 충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오늘 대회를 마치면서 오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래, 그걸로써 충분하다. 축제를 즐기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러너들은 서브 3, 서브 4 이런 건 우열을 가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자기만족이거든요. 만약 기록의 목적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달리기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정말 그런 마인드라면은 인생도 정말 피곤할 거예요. 물론 당연히 프로 선수들은 다릅니다. 프로 선수는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즐기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km를 뛰던 5km를 뛰던 10km를 뛰던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꾸준히 달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3km 정도부터 시작했어요. 주 한 3, 4회 뛰는 평범한 러너였습니다. 억지로 거리를 늘린 적도 없고요. 달리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일주일에 70에서 80km 정도를 꾸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5년 지나면은 5년 차 정도 되면 이 거리를 달려야 되냐? 아닙니다. 이 거리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그저 이거는 지금의 제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일 뿐입니다. 저의 기준. 오늘은 좀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달리기도 그렇습니다. 대중의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남들의 기록보다, 남들의 시선보다 오늘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가면은 그게 쌓여서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런 마인드로 달리기를 해야지 그게 가장 오래 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